혜라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첫 대면한 유동규 이분이 한때 주구처럼 모셨던 이재명을 재판 내내 이재명 씨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재판 내내 눈길도 한 번 안 줬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유, 되게 뼈아픈 거지. 굉장히 자기가 정말로 그 사람의 그 리더, 어떻게 보면 윗사람 역할을 제대로 했나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진짜 윗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 저렇게 역전되지 않거든. 완전히 아무렇지 않게 이재명 씨라고 막 무시하면서 부르고 나도 그걸 봤거든. 그리고 김문기 차장하고 안다는 그런 증거들을 막 대면서 얘기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유구무원이지. 물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다 당하면서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정치인이란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 그 리더십은 뭐냐면 권력이 있을 때 따르는 건 자기의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따라. 아무리 등신 같은 사람도 높은 자리 올려주고 돈 많이 준 다음에 아랫사람한테 회식도 시켜주고 돈 주고 이러면서 따르는 건 아무나 다 해. 그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 자리에 떨어졌어도 자기를 모실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건 뭐냐면 진심으로 존경심이 올라왔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확신과 함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너무 멋지다. 이 마음을 들게 했어야 되거든.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권력이 떨어지려고 하고 이제 사업권 같은 게 다 무산되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게 안 돼서 정치가 멋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정치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꿈과 희망을 자꾸 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아니 돈을 자기들이 봅니까? 국민 세금으로 걷어갖고 나눠 재분배할 뿐이지 자기들이 국민의 녹을 먹지 돈을 벌어줄 수 없는 거야. 그건 기업인들이 하는 거고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서 딱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게 아주 절도 있고 멋있고 또한 되게 윗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하는 그런 것들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배워야 돼. 삶 속에서. 아,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장 같으면 우리 회사 직원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저 양반이 저렇게 완전히 이제는 막 아픔이 너무 올라서 나는 이제 되게 좀 불쌍해서 뭐라고 혼내지를 못하겠어. 얼굴이 진짜 너무 아프고 이게 걷는 걸음걸이도 거의 장애인 같은 그런 파동이 나와요. 너무 이게 아픈 거야. 양쪽 날개 다 잘리고 다리까지 잘렸잖아.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나 같으면 거기서 울을 것 같아. 법정에서. 너 왜 이렇게 변했냐 하면서 울 것 같은데 정말 그걸 참으면서 아우 이분 너무 아픈 분이야. 너무 아팠어요. 그거 듣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 50년지기 친구 사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결별이란 말은 좀 표현이 어울리지 않겠지만 사퇴를 했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0년 친구 사이이고 방미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이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것은 김성한 실장이 국가안보실 내에서 그 당국자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그거예요. 너무 가까운 사이, 친구, 지인에게 약해. 정이 많죠. 근데 본인이 공직자, 정치인이 딱 돼서 특히 대통령 같은 그런 우리나라 통수권자가 되면 그런 사적인 걸 싹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는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국가안보실장. 어디 국가안보실장이 한 번이라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번 했을 때 그냥 경질했어야 되는데 거기 마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계속 미련을 대고 지인이라고 하는 그 끈을 붙잡고 혈연, 지연, 학연이나 아는 친분에 너무 약한 거죠. 그거 되게 냉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또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인 거야. 사적으로 친한 거와 공적인 관계는 엄연히 다르고 내가 어떤 공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공적인 내가 먼저가 돼야지 사적인 인간 윤석열이 먼저 돼서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자꾸 놓치니까 이렇게 기강이 문란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50년 지기 넌 초등학생 동창 이렇게 보는 거지. 아주 그분 잘못한 거야, 김성환 실장. 아무리 내 친구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국가안보실장이 때는 탁 꼽혀야 되는 거예요. 사석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완전 충성을 다하고 굽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맘먹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네 동창이지 막 이러면서 그럴 때 혼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은 측근을 기용할 때 친한 사람을 쓰면 안 좋은 거예요. 본인 자신이 힘들어져. 되게 잘못을 해도 그걸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어려워하잖아. 그럼 안 돼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전문가를 기용해서 위계질서를 엄하게 해야 그걸 보고 옆에서 다 배우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김성환 그 비서실장도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를 누락할 정도면 측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 굉장히 공손하게 우리 대통령님 하면서 굽히면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어투가 나오고 나는 괜찮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측근들도 전부 조금 자기도 모르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무조건 이렇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못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민들은 검사 독재니 윤석열 독재니 이러잖아. 이미지만 그래. 사실은 저렇게 측근들한테는 힘을 못 쓰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독재 이미지만 주고 실제로는 저렇게 몇 번의 실수를 하게 내비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의 일이에요. 가정일이면 내비둬도 되지. 하지만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친구고 뭐고 없는 거야. 엄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한번 일벌백계 함으로써 옆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잖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뭐 잘못한 거 있나? 도의적 책임으로 사퇴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야. 굉장히 그 짠한 마음, 그게 작은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 그냥 서민의 마음이지. 그걸 딱 없애야 되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위계질서가 쓸 때 정부가 잘 되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불필요한 논쟁 같은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예요. 너무 안타깝지. 그리고 사실은 인간적인 아픔이나 이런 건 옆에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은. 국민한테 직접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머리로는 아닌데 대통령은 약하다는 나한테 의지한다는 마음이 생겨서 함부로 보게 되고 친구한테도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 강해야 돼요. 단 되는 건 뭐냐 국민에게 국민이 질타할 때 그때 내가 국민한테는 아픔을 딱 애기처럼 내보여도 돼요. 내가 울어도 되고 내가 이게 국민들한테 버림받아서 너무 아프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국민 여러분 울면 오히려 국민들은 걸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 군주는 가장 그 약한 약자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자기의 약자를 절대 보이면 안 되고 국민에게는 그 마음 속내를 보여도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나 옛날의 왕은 국민을 백성을 민중을 되게 따뜻한 눈으로 봐. 그 중간에 있는 그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 옛날에 당파 싸움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탕가놀이처럼 뺏어먹고 그렇지만 이상한 게 통하는 게 있어. 대통령이나 왕과 국민은. 그 엄청난 약자 마음들이 뽑은 강자 마음을 가진 거잖아, 대통령은. 그리고 그 대통령의 강자 마음은 그 약자 마음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 도어 스태핑 없어졌을 때 되게 서운했어. 국민들한테 속내를 다 밝히고 내가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위로도 받고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고 약하다는 걸 알면 국민들은 지켜주고 싶어해.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독재라는 소리도 안 듣고 사랑받는데 참 그걸 아시고 그런 약자 마음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네. 결국 대통령이 봐야 될 대상은 오로지 국민. 네. 자기 아픔을 털어놓는 것도 국민. 그리고 국민이 질책하면 네 이러고 꺾어야 되는 것도 국민. 고집 안 부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 외에 자기 측근들한테는 가장 강자로 딱 군림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이 쓰고 위계 질서가 서서 나라가 잘 돌아가요.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부패한 국회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해산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